오산 세교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2018년 완공 목표로 본격 착수됐습니다. 포항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코트라를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집수리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2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 인센티브 관광단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횡성군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평 정통시장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아끼는 포도주가 잔의 절반쯤 있을 때 그 절반을 벌써 절반이나 먹었네 라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미 흔한 얘기죠. 섬나라 대만에 가면 그 얘기를 떠올리게 하는 가격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물건에 가격 세일을 한다고 하면 20%, 30%처럼 할인될 분량을 표시하죠. 대만에서는 원래 가격의 70%, 80%처럼 할인된 가격을 표시한답니다. 계산해보면 똑같은 비율인데 한쪽은 줄어드는 비율을, 한쪽은 줄어든 뒤의 비율을 쓰는 거죠. 그건 포도주 잔 얘기처럼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같은 일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양쪽 다 똑같을 겁니다. 이왕이면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남시가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경로당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무더운 여름날에도 전기 비용 걱정 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한 더위를 넘어 이제 재난으로 인식되는 폭염. 이 폭염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층입니다. 정부도 나서서 경로당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하남시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5개소 경로당에 6천만 원을 투입,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올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경로당 한 곳당 월 320kW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 여름에는 전기료 부담 없이 냉방기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으며 동절기 난방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설치 경로당은 하남시 관내 세능, 동수, 중촌, 궁안, 온천 경로당입니다. 하남시는 지난해 겨울에도 5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집중 보급, 에너지 복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불청객, 모기와 날벌레 등 해충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부천시는 민관 합동 방역 기동반을 구성해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공원에는 해충 유인 퇴치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관 합동 방역 기동반이 최근 발대식을 갖고 철저한 방역 소독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방역 기동반은 동자율방역봉사단, 보건소 방역기동반, 부천시 새마을협의회, 보건 관련 유관단체 등 50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에 동시 방역의 날을 운영해 시 전역에 친환경 연막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원과 등산로에 친환경 해충 유인 퇴치기와 해충 유인 트랩을 설치해 해충 퇴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해충 유인 퇴치기는 모기와 날벌레, 하루살이 등을 특수 자외선 램프와 흡입팬으로 빨아들여 제거하는 기계로 지난해 중앙공원을 시작으로 올해 소사대공원과 오정대공원, 은대미공원에 추가 설치됐습니다.
또 유인 트랩은 식물에서 추출한 특유의 향과 색깔로 해충을 유인해 퇴치하는 접착제로 등산로를 중심으로 1,200여 개가 설치됐는데 덕분에 해충이 다소 줄어들어 운동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이른 더위로 4월부터 해충이 급격히 증가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통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산 세교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됐습니다. 2조 2,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완공 목표인 2018년에는 17,000여 세대에 4만 3천여 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세교 2지구는 지난 2005년 12월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정 변경과 개발 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 내외의 자연을 연결시킨 그린 네트워크 단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오는 2018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약 280만 제곱미터 면적에 17,000여 세대, 4만 3천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단지에 2조 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세교 2지구 사업은 가수동, 청학동 일원의 109 사업을 우선 착공했고 가장동 일원의 209와 누읍동 일원의 309 등 구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교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개발이 축소되고 사업이 지연됐지만 세교 3지구 사업이 취소되고 단독 계획 수립에 따라 싱글, 커플, 가족, 라이프 스타일별 공간을 특화한 자족 기능의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인들, 은행과 대학 관계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교류할 수 있는 어울림 한마당이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도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의 인적 네트워크 확장과 동반 성장을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북한산 우이령길에서 서로 돕고 엮어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산과 충청, 전북, 대구를 거쳐 드디어 서울에서 열린 겁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대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학계 등 소상공인들의 인적 네트워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사람들은 조를 이뤄서 산행을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레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된 겁니다. 산행 후 이어진 식사 시간에는 지역별 성공 사례 발표를 들으며 조금 더 진솔한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발전을 축원하는 기원제도 열렸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류 그리고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코트라를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KTX 개통과 포항운하통수 등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포항시가 세계 속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첫걸음을 뗐습니다. 포항시는 19일 코트라 관계자 20명을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트라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투자 유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도로와 철도망, KTX 직결 노선 등 교통 인프라, 산업단지 현황,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과학 인프라, 영일만항, 포항운하 등 포항의 뛰어난 투자 환경에 대해 적극 홍보했습니다. 한편 코트라 방문단은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후 포항 부품 소재 전용단지와 영일만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방사광 가속기 등을 견학하고 죽도시장과 포항운하 등 포항의 관광 자원도 둘러봤는데요. 이 포항의 우수한 투자 유치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포항시와의 협력을 통한 투자 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빈민층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를 가르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까지 제시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한국형 엘 시스테마인 꿈의 오케스트라가 포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포항은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악기를 지원해주고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는 차별화된 합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6월부터 매주 2차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악기 편성이 더욱 확대돼 아이들이 다양한 악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파트 연습과 앙상블, 전체 합주 등이 가능해 기본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 이번 음악회에서 헨리 퍼셀, 드보르작, 비제 등 유명 작곡가의 클래식곡을 주로 선보여 작품의 수와 수준이 작년보다 월등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 기관인 포항시설관리공단은 기존 1:1 음악교육과는 차별화된 합주교육을 진행해 아이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다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 3월부터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100가구를 선정해 누수와 난방 등 시설 공사뿐 아니라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 불편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0가구를 선정해 지난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이에 앞서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누수와 난방, 배수 등의 주택 보수와 함께 주택의 미관과 안전성,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5월 말 현재 30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하고 하반기 내로 사업을 마무리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불편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정보문화실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보문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부분과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는 제27회 정보문화실천 유공 시상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 1998년 4월 3녀 통합으로 공식 출범한 이래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보문화 균형과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2012 여수엑스포와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때는 SNS 서포터즈 지원으로 악성 댓글 추방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을 통해 정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한 전국 릴레이 서약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화 취약계층에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를 운영, 정보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중국 아메이 인센티브 관광단이 크루즈선을 타고 여수시를 방문했습니다. 약 2만여 명의 대규모 관광단입니다. 중국 관광객 2만여 명은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갈라 디너쇼와 콘서트 등을 관람했습니다. 시는 관광 안내소와 홍보관을 특별 운영했으며 중국어 여수 관광 가이드북과 관광 안내 지도를 배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실무 경험과 학비 충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예 아르바이트 대학생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군청을 비롯해 각 읍면사무소 그리고 유관기관 등에 배치됩니다. 이를 위해 군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대학생 학예 아르바이트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추첨을 통해 대상 인원인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학예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은 1차와 2차 각 20일간 하루 근무 지급 금액 단가는 42,000원입니다. 지난 13일 횡성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횡성군은 전 지역에 비상을 선포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 현장에 전윤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전국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도 불구하고 청정 지역으로 남았던 횡성군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횡성군을 한 차례 휩쓸고 간 우박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횡성군은 전국적인 AI 확산이라는 악몽을 떠올리며 곳곳에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 동네 정말 참 다 군이나 다 협조해 주셔서 다 잘해 주시는데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정말 참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길 기대를 바랍니다. 이달 말 AI 종식 선언을 할 예정이던 횡성군은 16일 원파련 횡성군수 권한대행 및 18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긴급 가축질병 방역대책협의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18일로 예정됐던 국민의 날 행사와 1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화랑훈련 등 인구 이동 및 밀집으로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긴급 방역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횡성읍 학곡리 농장의 거위 692마리와 반경 500m 이내 닭 20마리, 원주시 태장동에서 운영하는 부화장의 어린 거위 277마리 및 종란 364개 모두 살처분했으며 해당 농장은 역학조사 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또한 군은 발생 농장 반경 10km까지 오염, 위험, 경계 지역으로 나눠 방역대를 설정하고 통제 초소 19곳을 민관군 합동으로 운영하는 한편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며 철통 방역에 나섰습니다. AI로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근심이 크실 겁니다. 축산농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고요. 하여간 저희 공무원들이 24시간 철통 방역을 해서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곳곳에 초소가 많이 생겨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통행하시는데 불편이 많으실 겁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루빨리 AI를 퇴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 같이 방역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AI가 종식될 때까지 관내 모든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AI 확산을 막아내겠다고 밝힌 횡성군. 군은 축협 공동방재단과 함께 농가 차단 방역 및 출입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화 예찰, 소독주 설치, 생석회 살포 등 개별 방역에도 만전을 기울여 단 한 곳의 추가 감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역대 최장기, 최대 살처분이라는 기록을 세운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더 이상의 추가 발병이 없다면 다음 달 말쯤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의 방역에 협조와 통제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HSTV 전윤입니다. 횡성과 인접해 있는 평창군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6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방역협의회 화상회의를 열고 AI 종식 때까지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철저히 할 것과 농가 담당 공무원 등을 활용해 예찰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도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등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군은 총괄반과 행정지원반 등 AI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AI의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봉평 5일장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시장길 정비를 하는 등 새롭게 변화를 꾀하면서 지역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기도 한 봉평은 전통시장을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복합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봉평 전통시장은 새롭게 디자인된 봉평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강원도와 평창군, H카드사가 합심해 진행했는데요. 장터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어느 한 시장, 큰 시장이 없고 자그맣게 돼 있는데 지금 한 골목만 돼 있다가 지금 골목이 여러 군데가 장이 형성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많이 커졌고 또 저희 천막이나 매대 같은 경우를 싹 교체를 해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새롭게 디자인된 봉평 5일장에는 장터 상인들이 사용할 천막 170여 개가 설치되고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이 천막은 음식과 지역 특산품, 공산품 등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장터 바닥에는 허생원 장터길, 동이장터길 등 이동 동선을 그려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쉽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봉평장 세단장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시장 고유의 전통과 색깔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봉평장은 각 가게마다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간판을 제작했는데요. 여기에 상인의 실제 사진과 연락처를 넣어 개성을 살리고 시장을 찾은 고객이 친근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한번 싹 보고 사진도 보고 그러면서 물건을 한번 더 봐주고 지나가는 그런 거는 있죠. 관광객이 조금 더 늘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단합도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고 상인들끼리도 그런 건 있어요. 봉평장은 곳곳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된 봉평 지역의 특색을 살려 메밀을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하고 메밀 피자, 볶음면, 메밀 씨앗 호떡 등 새로운 메밀 음식도 개발했습니다. 더불어 봉평장은 지난 5월 장터 내 모든 차로와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접촉사고 등의 위험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보다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돼 봉평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대기업들이 많아요. 히니스파크나 하나 리조트, 허브나라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좀 오일장도 많이 홍보하고 또 저희는 또 오일장에서는 그쪽 대기업을 홍보를 해줘갖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봉평 전통시장 상인회는 새롭게 디자인된 봉평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 변화된 봉평장의 모습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봉평장은 이제 단순한 상거래 장소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봉평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지역 내 전통시장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제주만의 독특한 순수예술 축제인 한여름밤의 예술축제는 지난 1994년 처음 개최됐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여름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로 21회를 맞는 제주 한여름밤의 예술축제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제주시 해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도내외 무대 공연 41개 팀과 전시, 식전 공연 10개 팀 등 총 51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예술적 기량을 선보입니다. 도립 제주예술단, KBS 어린이 합창단,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신동원, 가수 웅산이 함께하는 개막식이 열리며 대학가요제를 연상하게 하는 샌드페블즈와 건아들의 무대가 열립니다. 또 우리 국악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국악 실내악단 소리양의 공연이 펼쳐지며 코미디언 전유성이 연출한 얌모얌모 성악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라산 문학동인회의 시화전과 제주 카메라클럽 사진전이 마련됩니다. 제주 최대의 여름 상징 축제인 한여름밤의 예술축제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 분야가 어우러져 펼쳐지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8월이면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한서 남궁옥 선생의 어리 깃든 무궁화의 본고장, 강원도 홍천에서 여름축제가 열립니다. 그중 홍천 찰옥수수 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옥수수 축제인데요. 올해도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토리숲과 홍천 강변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홍천 찰옥수수 요리 경연대회와 판매가 열리며 10개 읍면 먹거리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한 찰옥수수 체험거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맥주 광장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락앤팝콘 페스티벌, 수중축구장, 다람쥐통, 물썰매, 수중징검다리와 지역 군부대 장병 물놀이 경기가 펼쳐집니다. 홍천군을 대표하는 5대 명품 홍천 찰옥수수 축제에 방문하셔서 옥수수의 서민적이고 토속적인 멋과 쫄깃쫄깃한 옥수수의 참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죠.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지요? 1,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암, 뇌졸중,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 사망 위험이 최대 35%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건강검진 횟수가 많아질수록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등 의료비 지출액도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조금 귀찮고 드는 비용이 아깝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